자, 보충 자료, 8번째 내용입니다. 원래는 오늘 6월 16일, 원래 그 C 블록하고 D 블록에서 하려던 수업이었는데요. 네, 오늘 모의고사 때문에, 방금 모의고사 파일 편집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바로 녹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번째 파일은 암석의 절대 연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요 내용은 특별히 그래도 각 블럭에다가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리로스쿨에 제가 계속 그 코드를 올려놨으니까 제발 그 보관 클래스룸 들어가서 보시는 분하고 안 보시는 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려 왔죠. 그래서 제발 좀 그걸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제를 낸 사람이 제발 좀 문제 맞추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몰라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고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석의 절대 연령. 실제 나이입니다. 실제 나이. 그 암석의 절대 연령 측정 원리는 그 암석 속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될 때 그 반감기를 활용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암석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있잖아요. 주로 화성암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그 화학 시간에 이제 물리 시간이나 화학 시간에 이런 거 좀 들어봤을 거예요. 우주에는요 에너지가 많은 놈들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뿜어서 주변과 비슷한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서 안정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구 지각 내부나 멘틀에 분포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가 매우 커요. 양성자 숫자나 중성자 숫자가 대단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일반적인 그 원자 번호가 작은 원소들에 비해서 에너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해지기 위해서 에너지를 내뿜는데 그때 에너지를 내뿜는 그 방식이 방사능의 형태로 내뿜으면서 점차 안정한 원소로 변하는 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가 좀 더 안정한 원소로 변하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붕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일반적으로 모원소, 안정한 원소를 자원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가 붕괴되면서 처음에 있던 양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반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린 시간. 근데 중요한 건 등차 수열이 아니고 등비 수열 형태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가 100년이라고 합시다. 100년이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16개가 있었어요. 근데 100년이 지나면 16개 중에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8개는 자원소로 바뀌고 8개만 남게 됩니다. 그죠? 근데 또 100년이 지나면 아까 8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 100년이니까 8개가 이제 또 100년이 지나면 8개가 다 사라지겠네? 이게 아니고요. 다시 8개에서 절반이 줄어드는데 100년이 걸려요. 선생님 어떻게 8개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과 4개가 줄어드는 걸리는 시간이 같습니까? 사실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는데, 주변에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복잡한 상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등비수열 형태로 비율적으로 감소하는 어떤 시간이다라고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는 표를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사성 원소가 반감하는 횟수가 반감을 한 번도 안 했다. 반감을 1회 했다. 2회 했다. 3회 했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모원소 대 자원소 비율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때 남아있는 모원소의 비율. 이걸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네. 아니, 뭐, 그냥 해요. 남아있는 모원소 비율, 이렇게 되고요. 생성되는 자원소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좀 중요하죠. 모원소 더하기 자원소분의 모원소.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이 비율을 분수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것을 2의 거듭제곱근으로 표시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듭제곱수가 반감 횟수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반감기는요, 반감 횟수는요 2분의 1의 n제곱 n제곱의 n제곱분 2의 n제곱분의 1의 역수에 비례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2분의 1의 n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좀 고급형 문제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 건데, 이거요. 만약 모원소의 최초량이 16개 있었다면 반감을 안 하면 16개, 1회 하면 8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결국 암석의 실제 나이인 절대 연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감기라는 정보와 반감 횟수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이거 두 개를 알아내면 암석의 실제 나이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1차 함수잖아요, 거의. 만약에 절대 연령과 반감기를 줬다면 반감 횟수를 물어볼 것이고, 반감기와 반감 횟수를 줬다면 절대 연령을 물어볼 거고요. 절대 연령과 반감 횟수를 줬다면 반감기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는 방식이 먼저 첫 번째 반감기를 제시하는 방법은 문제의 문장에서 끝부분에서 괄호 안에 넣어가지고 단 뭐 x의 반감기는 뭐 몇 억년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문제를 꼼꼼히 읽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를 줍니다. 밑에 보시면 나오시겠죠. 뭐 이딴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를 줬을 때 반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이 반감 횟수를 제시하는 방법은요. 문제의 문장 속에서 비율을 위에 표에 제시된 것처럼 여기에 있는 나타난 이 제시된 여러 방식처럼 하나를 선택해서 제시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된 기본 원리 안에서 절대 연령을 활용하는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그냥 암석의 나이를 계산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되게 쉽겠죠. 그 다음에 암석의 나이를 계산한 후 지질시대를 결정하게 하는 경우. 근데 이거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거의 대부분 중생대를 나와요. 중생대. 네. 아니면 아예 중생대 완전히 벗어난 상황. 그러니까 신생대. 고생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절대 연령을 세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생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시간도 1억년에서 2억년 사이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량을 주고 변화된 값을 추정하게 되는 경우, 이게 이제 좀 고급스러운 형태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지질단면대에 포함하여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다음 그래프는 방사성 동위원소 X와 Y의 시간에 따른 감소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괄호 안에 잘 봐야 됩니다. X의 자원소는 M. 그러니까 X가 줄어들면 M이 늘어나고 Y의 자원소는 N이라 하자. Y가 줄어들면 N이 늘어난다. 이때 X, Y, M, N은 임의의 원소 기호다. 그러니까 그냥 정했다 이 말이죠. 뭐 N 보고 또 뭐 질소 있다는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X는요. 100%에서 쭉 줄어들어서 50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2억년입니다. 그래서 X의 반감기는 2억년이네요. 2억년. 그다음 Y는 50%로 팍 줄어들었는 게 1억년이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거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암석 A에는 그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암석 A를 준 거예요. X가 50% 들어있다. X가 50% 들었다. X가 50% 들었다는 얘기는 반감을 1회 했으니까 나이가 얼마다. 그렇죠. 2학년이란 얘기고요. 암석 B에는 Y가 아니라 N입니다. N. 예, N이 75%다. N이 75%란 얘기는 N이 처음에는 없었을 거고 반감을 한 번 하면 50%, 그 다음에 25% 늘어나니까 75%. 결론. 암석 A는 X가 반감을 1회 한 거고요. 암석 B에는 N은 Y가 변한 거죠. 예, 그래서 Y가 반감을 2회 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연령을 각각 구하시오. 암석 A는 몇 년입니까? X가 1회 했으니까 얘는 2학년이네요. 암석 B는요? 암석 B는 Y가 2번 했으니까 Y 아까 반감기가 1학년이라 했으니까 2번 하면 얼마겠습니까? 아, 얘도 2학년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기, 좀 색깔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제공되는 파일에는 답이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암석 C의 절대 연령은 2학년이다. 뭔지 모르겠는데 C의 절대 연령이 2학년이래요. 그런데 암석 C에는 Y가 4개 들어있다. Y가 4개 있는데 절대 연령이 2학년이다. 그러면 Y가 4개인데 Y는 아까 반감기가 1학년이죠. 그러면 반감을 2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메모를 써보면 반감 횟수가 2회라는 거예요. 반감 횟수가 2회인데 방사성 원소 Y가 4개 남아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암석 C가 처음 생성되었을 당시, 그럼 반감이 0일 당시에는 Y는 몇 개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죠? 예. 몇 개일까요? 2배, 2배 올리면 되죠. 예. 그러면 2배 올리면 8개, 다시 2배 올리면 16개네요.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3번 같은 문제가 사실 최고 고급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형 두 번째입니다. 다음에 왼쪽 지질 단면도에서 Q와 P는 화성합니다. 그래프는 Q와 P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 X의 반감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아, Q에도 X가 들어있고 P에도 X가 들어있다. Q에는 X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3. X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3. 무슨 뜻이죠? 반감 횟수가 2회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P에는 X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1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얘는 반감 횟수가 1회라는 겁니다. 그죠? 됐죠? 보겠습니다. 1번. 요 좀 이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질 단면으로 나오면 일단 순서 다 결정해야 됩니다. 요거부터 할게요. 벽돌 모양 퇴적암이 제일 아래에 있죠. 퇴적암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보같은 이답을 줬어요. 미안, 죄송합니다. 석회암이 퇴적되고, 그 다음에 Q가
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Q가 잘렸죠. 잘렸다라는 거는 석회암도 잘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100% 부정합이 있어요. 부정합이 있다라는 말은 융기 침식 침강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셰일이 퇴적되고요. 셰일 퇴적되고 나서 누가 들어왔느냐? 셰일도 잘리고 P도 잘렸으니까 P과 관입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부정합이네요. 잘렸으니까. 역시 융기 침식 침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이 퇴적되었네요. 여기까지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문제. Q와 P의 절대 연령을 구하시오. 일단 X가 반감기가 얼마냐면 7천만 년이야. 7천만 년. 먼저 먼저 Q부터 할까요? Q. 아이고. 빨간색. 예, 빨간색. Q는 반감 횟수가 얼마라 그랬죠, 아까? 2회였잖아요. 7천만 년 두 개니까 1억. 에이씨. 1억 4천만 년 전에 거고요. P는요. 1회 했으니까 7천만 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띄우는 거 싶은데 하도 안 해봤더니 저도 이게 헷갈려요. 그 다음에 암석 Q와 P가 생성된 지질시대를 결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질시대의 연도 시작을 아셔야 돼요. 예. P부터 해볼까요? Q부터 해볼까요? Q는 1억 4천만 년 전이니까 언제일까요? 예, Q는 확실한 중생대입니다. 중생대가 2억 4,500만 년 전부터 해서 약 6,600만 년 전까지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비해서 P도 뭐다? 6,600만 년 전 이전이니까 중생대. 엄밀히 얘기하면 Q는 중생대 중기고요. P는 중생대 말이 되겠습니다. 지질단면도에 제시된 4암 제1 석회암의 지질시대를 결정하시오 돼 있죠. 예, Q가 확실한 중생대입니다. 그죠? 그럼 석회암은 어떻게 될까요? 중생대일 수도 있고 고생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시험에 물어본다 그러면 석회암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오기가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석회암은 어쨌든 중생대이거나 혹은 그 이전 이래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셰일은요. 셰일은 요놈이잖아요. 예, 요놈인데 Q와 P 사이입니다. 1억 4천만 년에서 7천만 년 사이니까 얘는 확실한 중생대. 그 다음에 3암은 중생대 말이거나 혹은 그 이후. 그래서 3암도 여기서는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시면 뭐 여기 있는 정도만 아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저는 다른 내용으로 또 녹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